제3회 안동 처사의 삶 현장을 찾아서 이 행사는 사단법인 유교문화보존에서 세 번째로 진행하는 행사인데요. 지난해 유일제 김원기 선생 첫 번째로 했고요. 또 올해 경당 선생의 행사를 두 번째로 치렀고 오늘 세 번째를 맡게 됐습니다. 이렇게 찾아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미리 공간 좀 둘러보셨습니까? 네, 먼저 이곳을 찾아주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순서에 의하지 않고요. 오신 순서대로 할 테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바로 앞에 안동시 부시장님 오셨습니다. 성균관 유도의 경북본부 안승관 회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의 김종길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사단법인 한자교육연합회 경북지회 안철호 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대한노인의 안동시지회 김교환 회장님 오셨습니다. 저 뒤쪽에 계십니다. 성규만 부관장이신 남병택 부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이육사문학관의 조영일 관장님 오셨습니다. 박약회 안동지회 신재덕 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김건희 국회의원께서는 지금 업무에 바쁘시고 요즘 새누리당의 정책위 의장이라 정말 바쁘신데 김철수 사무국장님께서 대신 오셨습니다. 네. 안동 청년유도회 강구관 회장님 오셨습니다. 경상북도 향교재단의 박원갑 이사장님도 자리하셨습니다. 네, 나머지 문지훈과 중선 어르신들은 김윤규 교수님께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집에 귀한 손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다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강문 중으로 대표되는 어른들만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울진 해월 종손 황의서 선생님 오셨습니다. 영양 일원 종손 정재홍 선생님 오셨습니다. 예천 초간 종손 권영기 선생님 오셨습니다. 영천 훈수종손 정극 선생님 오셨습니다. 가송 농암종손 이성원 선생님 오셨습니다. 인마 이우당종손 권기진 선생님 오셨습니다. 하회 겸암종손 유상궁 선생님 오셨습니다. 대산종손 이방수 선생님 오셨습니다. 온계종손 이목 선생님 오셨습니다. 저 뒤에 계셨습니다. 수돌당 종손 이재영 선생님 오셨습니다. 나중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한벽당 종손 유건기 선생님 오셨습니다. 정계종손 유성호 선생님 오셨습니다. 치안고택의 이동수 선생님 오셨습니다. 대저 만회고택의 김호철 선생님 오셨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귀빈이 계시지만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하고 또 나중에 파악되면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어제는 굉장히 추웠는데 오늘 참 좋은 날씨지요.
행사 반은 날씨 부조라는데 오늘 좋은 행사답게 또 날씨가 받쳐줘서 참 감사한 날입니다. 이제 본 행사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단법인 유교문화보존회가 주관하는 제3회 안동처사의 삶, 표훈 선생의 생애와 그 시대 현장을 찾아서 학술 강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노래가 있겠습니다. 광장 쪽에 있는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문묘 향배가 있겠습니다. 모두 안동 향교 대성전을 향해 서 주시기 바랍니다. 단배로 하겠습니다. 배, 흥, 평신. 다음은 청계 선생의 사당을 향해서 향배하겠습니다. 일일이 참배하는 것이 도리겠지만 많은 분들이 오신 관계로 이렇게 향배로 하겠습니다. 배, 흥, 평신.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 학술분과위원장이시고요. 농암종선이신 이성훈 박사님께서 경과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인문학이 죽었다고 합니다만은 오늘 와 보니까 안동만은 인문학이 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순수한 민간 단체에서 학술대회를 주관할 때 정말 이만큼 그야말로 운집하는 모임이 있을까 저는疑問입니다. 정말 안동다운 모습이 아닐까 정말로 저는 가슴 뿌듯하게 생각하고 이 모습이 안동의 저력이며 안동의 문화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양반 안동은 이 모습이 그 표상이 아닐까 생각을 봅니다. 저희 유교문화보존회에서 보존회가 생기기 전에 안동에는 이와 같은 행사를 하는 모임이 청년유도회가 있었습니다. 청년유도회가 1년에 수십 건의 행사를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애일당 무대전사를 한 주일 전에 또 했습니다. 아마 관에서 주관한다면 엄청난 비용과 물력이 드는 행사를 청년유도에서 이제까지 수십여 년 계속 감당을 해왔습니다. 청년유도회가 연륜이 쌓이니까 이 청년에서 벗어나서 장년이 되어 있는 분이 속속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한 4, 5년 전에 유교문화보존회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청년유도에서 다 하지 못한 이 사회봉사와 안동의 사문의 진작을 위해서 그분들께서 이어서 결성한 모임이 안동의 유교문화보존회입니다. 1회 회장이 초대 회장이 심재덕 회장님, 권호찬 회장님, 이번에 3대 이재 회장님이 취임하셨습니다. 초대 심재덕 회장님, 권호찬 회장님 아주 초석을 잘 나오셨습니다. 이재엽 회장님이 3대 회장이 취임이 되고 나서 처가 치다라고 불러서 무엇을 하겠는가 하고 인원을 해왔습니다. 무엇을 하면은 안동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하고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문민정음 11번
복각을 하는 것이 어떠냐? 군위의 상공유사 복각을 위해서 군위 전체가 자치단체 전체 차원에서 선양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안동의 국민정음 배려본은 1조의 가치가 있다고 얘기할 만큼 정말로 국보 중에 국보가 아니겠습니까? 안동에서 나간 이 보문서니까 정말 복각을 해볼 가치가 있지 않느냐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와 계십니다만 이정섭 선생님 한번 저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저 인사동에 가면은 인사동 전체에 깔려있는 고문서가 8할 정도가 안동의 책이라고 합니다. 뒤에 들춰보면은 전부 다 안동 문중에서 낙관시켜서 나가 유출된 책이 그만큼 많다고 합니다. 가히 한 안동의 책과 그 전적이 지금 서울 인사동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해볼만 하다고 얘기를 해서 시의 보조를 받아서 국민정음 배려본 복각을 해서 일전에 여주의 영릉에 세종영릉에 가서 고유를 했습니다. 안동의 유림에서 대개본이 노포를 입고 갓을 쓰고 정말 안동다운 고유 행사를 하고 왔습니다. 거기에서 청와대 비서관이 나와서 복각본 인출한 것을 거기 청와대 증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가 안동에 47개의 종가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 말로만 47개 종가가 있지만은 가보지 못한 저 자신도 좀 다녔다고 합니다만 저 자신도 한 3분의 2는 어디에 종가가 있는지 어디에 불천이가 있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또 종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불천이 학자가 저절로 떠올라서 청년유도에서 누대 정사 강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현장을 찾아서 종가 고택을 찾아가는 모임도 뜻이 있지 않을까 이 소박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생각을 할 때는 저도 조금 생각해 봤습니다만 원촌에 육사 선생이 있는데 제가 좀 보니까 육사의 대표작이 청포도고 육사의 대표작이 광야인데 어느 박사 학술 논문에 청포도와 광야가 원촌에 있는 청포도를 아무도 쓴 것이 없고 원촌 들판을 광야로 표현한 분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문학 발표는 현장이 가장 중요하다. 현장을 찾아가자 해서 제목도 처사의 삶, 현장을 찾아서 이와 같이 했는데 첫 번째 행사가 사회자 말씀같이 와룡 가구에 있는 유일제 김은기 선생 종택에서 했는데 작년 가을 했는데 정말 성황이었습니다. 저희들 회원 전부가 놀랐습니다. 정말 보기도 온직고 또 지난 봄에는 서울의 경남 종택에서 했는데도 정말 많이 모였습니다. 오늘 산내 내앞 종택에도 정말 너무 많은 분이 모여서 저는 오늘 볼 때 여기 과연 수용이 될까 걱정을 했는데 오늘 참 많이 오셨습니다. 내앞은 사실 말 소개할 것도 없습니다. 청계 선생께서 터전을 잡으시고 학봉선을 비롯한 5형제분이 예출되시고 금부도사가 3번 따라가신 정말로 유서 깊은 이 마을과 종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삼매 처사의 삶 내암마을 청계 종택에 사는 것은 정말 뜻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되는 대상이신 청계 표원 선생은 처사 중에도 처사십니다. 제가 보니까 숭정처사입니다. 숭정처사는 안동에 이와 같은 분이 있는 것이 저는 정말 안동답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남이 무슨 말 하든지
눈치도 보지 않고 자기 길로 가는 그야말로 학자가 있고 고집센 분이 있는데 안동인데, 그 중에 한 분이, 몇 분이 학자 중에 숭정처사가 있습니다. 표은 선생님과 같은 분이고 석계 이시명 선생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또 유일제 김원기 선생 같은 분이 또 계암 김명하는 분이 또 그와 같은 분이십니다. 제가 밑자를 오늘 막 불러서 참 염치가 없습니다만, 명이 망하고 청이 되어서 이 연호가 숭정이 변했는데, 순치가 됐는데, 망한 국가에 숭정을 써야 되겠다고 해서 표은 선생은 유언에 숭정처사에 묘해달라고 유언까지 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대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몰랐고, 어떻게 보면 지독한 에고이스트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안동 학자의 모습이고 안동의 문화의 모습이 아닐까. 문양 안동은 이와 같은 분에 계시기 때문에 안동이 오늘날 안동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구석 깊은 내안마을 거성김씨 청계 문중 종택 김창균 종손 4분 이 행사를 빛나게 해주신 데 대해서 저희 보전회는 아주 감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간단히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학술분과위원장이시고 농암정선이신 이성원 박사님의 경과 보고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유교문화보존회 이지엽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행사뿐 아니라 요즘 참 바쁘셨는데요. 고생 많이 하셨다고 오늘 큰 박수로 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큰 종가에서 인사말을 하니까 영광스럽습니다. 저 좋은 말씀을 이성원 박사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인사말 하겠습니다. 절기상 한로가 지나고 내리면 서리가 내리는 상강입니다. 또한 한 해의 결실을 거두는 만추 아름다운 이때 이곳 유서 깊은 내압 의성김씨 청계 종택에서 간내 기빈 여러분과 여러 어르신들을 이 자리에 모시게 되어 영광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유교문화보존회 이사장 이재업입니다. 평소 자주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 것이 도리입니다만 매번 성의가 부족하여 열심히 못했습니다. 항상 부족한 점 널리 양해하시고 잘 선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유교문화보존회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2가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보 70호 국민정음 회로본 판각 사업이며 또 하나는 처사의 생애와 학문에 대한 학술 강연회입니다. 그중 국민정음 회로본은 최근 판각 사업을 마무리하고 지난 9일 세종대왕 영릉에 가서 지역의 관계자 여러분들과 함께 목판본 공연 고유제를 올렸습니다. 그간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관심과 노구 덕택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큰 사업인 처사의 생애와 학문에 대한 강연회는 이제 3회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사의 삶이 온전히 깃든 현장을 찾아가 지역 선연을 기리는 학술 강연을 개최하는 것에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수백 년의 전통과 역사가 응축되어 있는 이곳 의석김씨 정계 종택에서 세 번째로 처사의 높은 뜻을 기리고 이어받고자 하는 취지로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포원 김시온 선생께서는 조선중기 학자이며 처사로서 병자호란 이후 6기를 단념하고 스스로 숭전처사라 칭하시며 와롱산 아래 초당에 응거하면서 40년 동안 절의를 지키며 후진을 양성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고려대 김원종 박사님을 통해 포원 김시온 선생의 생애와 그 시대에 대한 강의를 듣게 되어 더없이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성장한 이곳 안동에서 우리의 삶의 근원의 정신을 찾고 올곧고 참다운 자세로 제야에서 생애를 마친 처사들의 삶을 조명하며 선비 정신의 기상과 그 근원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미륵하나마 이런 사업을 계기로 우리 지역의 산지한 유무형문화 유산의 위대함과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오늘 이 모임이 성사되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창균 종선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발표를 해 주실 김원종 박사님께 저희 일교 문화 보존을 대표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지업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 들으셨는데요. 3대 이사장으로 취임하셔서 지금 많은 일들을 펼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앞으로 펼쳐질 많은 일들에도 뜨거운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권영세 안동시장님을 대신해서 최웅 부시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행사는 정말 이제 매년 김영세 시장님이 오시고 합니다만 이번에는 공교롭게 도청에서 도청이 이제 도청만이 중요한 큰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 김영세 시장님뿐만 아니라 오유원 씨는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대단히 그래서 대신 인사드리기 위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드렸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의 인사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단풍이 산의 절정을 이루는 이 멋스러운 계절에 관내 여러 어르신들을 모시고 전통적인 멋과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우성기지 청계 종택에서 교훈 김시온 선생의 생애와 이 시대를 주제로 학술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유교 문화 보존회 이재업 이사장님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이 자리를 빛내주신 유림의 여러 어르신들께도 같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학술 행사의 인물로 선정된 교훈 김시용 선생은 안동의 명문인 의성김씨 집안에서 자랍니다. 병자호란 뒤에 벼슬을 포기하며 와룡산에 와룡초당을 지어 절의를 지키며 제자들을 가르치는 데 전념했습니다. 또한 그 학문과 오해 함량에 힘쓰며 은근자로서의 일생을 사신 분입니다. 이번 강연회를 통해 교훈 선생의 높은 뜻을 기리고 올곧고 참다운 자세로 지하에서 생애를 마친 처사들의 삶을 조명하고 안동 선비의 기상과 정신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 행사를 물심양면으로 힘써주신 의성김씨 청계종택 김창균 어르신과 강연을 맡아주신 김원종 교수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임하신 지 몇 달 안 되시는데요. 특히 요림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안동시 최웅 부시장님이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표은 선생의 문중을 대표해서 김창균 종수원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저는 장계 16대 종손 김창균입니다. 오늘 학술 강연을 표은 선조에 대한 강연을 하는데, 표은 선조는 저의 13대 조부가 되십니다. 오늘 오곡이 무르익고 화창한 가을날에 뜻깊은 행사가 거행되는 것을 우리 문중을 대표하고 우리 문중 전체가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신 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 또 이 지역 사단법인 유고문화보존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사가 망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 기관장님들, 또 유림 대표자분들, 오신 많은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발전과 영성은 우리 하늘과 우리 땅, 우리 선조들의 은덕과 무관할 수 없고, 이러한 선조들의 행적을 기리고 본받는 것이 우리 후손들의 마땅한 의무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이런 뜻있는 행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이적이나마 저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손님들이 많이 오시고 공간이 좀 협소하고 진행상에 좀 실수가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참석해 주신 여러분 댁내에 건강을 행운이 깃들고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행사를 준비하시느라 아마 이쪽 문중에서도 많은 애를 쓰셨는데, 대표로 고생하셨다고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네, 이 밖에도 축하의 말씀 주실 분들 많이 계시지만 또 시간이 정해져 있는 관계로 이만 듣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진 않으셨지만 또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서 축하 전문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요.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이신 김광림 국회의원님, 그리고 고미 시장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또 타지에서 보내주신 분 축전을 대표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에 제3회 안동 처사의 삶 현장을 찾아서 학술 강연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강연회를 열과 성을 다해 준비하신 이재업 이사장님을 비롯한 사단법인 유교문화보존의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행사를 통해 선언의 높은 뜻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 발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직접 참석하지 못함을 아쉽게 생각하며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구미시장 남유진. 네, 축하 전문 보내주신 두 분께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개회식은 마치고요. 이제 학술 강연회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표은 선생의 생애와 그 시대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하실 텐데요. 발표를 해주실 분은 고려대학교 김원종 교수님이십니다. 양력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경희대 국어국문과 졸업하셨고요. 국립대만사범대학의 대학원을 졸업하셨습니다. 경희대학교에서도 교수 역임하셨고요. 현재 고려대학교에서 한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많은 책들을 쓰셨는데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잘 아시죠? 네, 김원종 교수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원정입니다. 저는 소년기 유소년기를 이 동네에서 안동에서 지냈고 20살이 되어서 서울에 갔습니다만 지금까지 행동 반경이 늘 안동과 떨어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20세까지 그 유소년기를 지낼 때 상황을 너무나 잘 아는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 스스로도 좀 부끄럽고 놀라운 일입니다. 이 저 위에 청계 선생님이 계십니다만은 청계 선생님이 보시고 세상에 별 볼 희한한 일이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다. 어떻게 그 손자의 표현을 소개하는데 왜 저런 놈이 나서서 헛소리를 하고 있느냐,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하시고 세상에 별 볼 일 다 보다 하시면서 아마 지금 돌아서 앉았을 거예요.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이 정말 그 표현성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아시던 분들이 이미 노성하셔서 돌아가셨고, 벌써 저희들이 이제 거의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니까 지금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깊이 연구한 사람이 알고 보면 지금 우리 종선의 동성인 이 여러분 그 이번에 여기에 그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김명균 박사가 제일 아마 깊이 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안동 사람들은 참 특히 그렇습니다만은 양보를 너무 심하게 해서,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하길래 자네가 좀 나서서 하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듣지 않고 항소고집에서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 뭐 형님이 하세요 동생이 하세요 하다 결국은 제가 미디어 나왔으면 김명균 박사가 워낙 잘 쓴 글이 있어서 제가 부탁을 그 주최 측에 부탁을 해서 이 발표집에다 실었습니다. 이 표현 선생의 대표적인 시인 몽등관화대라는 시를 연역적 접근이라는 거, 이 김 박사가 문학 박사죠. 그래서 물론 문학을 조열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중요한 표현 선생에 대한 중요한 얘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 이 선생의 표현생 교육록이라고 해서 역시 제가 그 부탁을 해서 이 여러분께 참고로 나눠드렸습니다만은 이 표현생 교육록은 이 요즘 그 전고에 참으로 그 밝으신 이 장달수 선생께서 하신 겁니다. 장 선생께 제가 허락도 받지 않고 제가 가지고 있던 것을 좀 재편집해서 올렸는데 뭐 워낙 훌륭한 분이라 사전의 양해를 받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표현선생 교육록이라고 해서 여기 표현선생께서 그 당시에 이 사귀었던 대부분의 분들을 망라하고 그분들의 간략한 사적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이거 이 세 편의 글만 하면 충분히 이 표현성이 어떤 분이었으며 그걸 잘 알 수 있을 것이고, 조금 전에 그 이 부시장께서 시장님의 이 참 멘트를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짧은 말입니다만 표현성의 그 핵심 사항이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성에 대해서는 이 글과 보시는 도움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조금 전에 이 시장님의 치사에 그것만 기억해 하셔도 충분히 어떤 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특히 이 뒤에 본 표현성 교육록을 제가 꼭 넣어야 되는 것은, 옛날 어른들은 이 교육을 참 중요시 여겼습니다. 특히 안동 지역에서는 교육을 참으로 중요시 여기는 것이 여러분 그 아시겠습니다만은 아마 그게 1728년으로 기억되는데 이인자 정인왕의 난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이 남인들은, 영남 남인들은
중앙정부로부터 소외된 지가 오래이기 때문에 오히려 속으로는 이 이인자 정의량의 난에 대해서 반가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인 겁니다. 오히려 그 영조 정권이 노론 정권이니까 뒤집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정통성에 이런 여러 가지 봤을 때 참 문제가 있어서 약간 유해한 그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 대표적인 분이 이 안동 이 풍천면의 가일동의 그 병곡 권구 선생이라고 계시는데 이 양반이 결국 그 행적이 의심을 받아서 잡혀갔습니다. 잡혀가서 이 뭐 검찰의 조사를 요즘 말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게 아니라 아예 대통령이 친히 그리고 왕이 친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기록에 나옵니다만은 그 영조가 친국을 해서 산 사람이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병곡 선생입니다. 근데 병곡 선생이 영조가 이런저런 이런 거 묻다가 의심스러운 거 묻다가 자네 말이지 너라 그래. 너가 이 경사 그 세제 밖에서 살면서 평소에 누구하고 사귀었냐 이런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병곡 선생이 대답하시기를 이재라는 사람하고 친했고 김성탁이라는 사람하고 친했으며 권덕수라는 사람하고 친했습니다. 이 세 사람 이름을 떼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조금 있다가 이재 네가 이재하고 사귀기를 좋아했다는 걸 보면 무엇을 가려서 사귈 줄 아는 걸 보니까 역적질 하는 놈은 아니겠구나. 그러니까 이 어른이 아마 영조가 그 당시에 나이도 어렵겠습니다만은 재산이나 그 재산 우리 뭐 이 마을 출신입니다만은 권덕수 이 어른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물론 영조는 뒤에 재산의 소문을 듣고 뒤에 억지로 불러가지고 과거의 장원을 급제시키고 등용을 합니다만은 재선생께서 스승에 대한 의리를 지키다가 결국은 눈 밖에 나서 이 광양을 귀양 가셔서 결국 거기서 귀양지에서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말았죠. 그러나 영조가 나름대로는 팡팽책을 해서 인재를 써보겠다고 이런 마음으로 이 재산을 불렀던 건 사실입니다. 그랬는데 그럼 아마 그 당시에는 몰랐을 거예요. 이 영조가 친구를 할 때는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재산도 모르고 권덕수 두 분도 잘 모르겠는데 이재 그러면 자네가 너가 이재하고 사귀었다면 옛날부터 나오는 버스를 가래에서 사귈 줄 아는데 도리를 아는 사람이니까 용서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서라도 죽이겠다고 마음먹었던 노론에 속하는 송인명이라는 분이 요즘 검찰총장인데 말 몇 마디 듣고 놓아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어요. 저런 식으로 말 잘해서 빠져나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처벌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도 왕이 그래 내가 이 국청을 차리고 난 다음에 한 명도 빠져나간 적은 없지만 이번에는 한 사람 보낸다. 친구를 잘 사귄 사람. 그 미람 이재라는 사람하고 친구라면 국가에 충성한 사람이고 그 출천지 효자인데 가람 선생님께서 이 감방에 들어가 있을 때 그 아버지가 감방에 주무시는데 어떻게 자식이 방에서 자느냐 해서 그 감방 밖에다가 거기 거적자를 깔고 끝까지 주무시고 이렇게 몸을 다치는 이런 이 아들 그 효자가 어떻게 충녀가 붙었다는 말인데 역적질을 하게 되냐 이렇게 해서 병곡 선생이 94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근데 친구 잘 사귀기 때문에 미람 선생이라는 그 이름 덕분에 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건 표원 선생께서 보면 교회록을 쭉 제가 다뤄놓은 이유는 이 양반이 참 그 당시에 훌륭한 어른들하고 사귀었구나. 그래서 대개 보면 그 서장 선생 같으면 한 900여 명의 사람이 달려있는 보행개첩이라든지 이런 걸 쭉 달고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또 퇴계선이라면 문도록을 또 달고 해서 그 이유가 보면 참 그 깊은 심각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전부 이른바 의리를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리고 제가 사실 오늘 아침에 어제 사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원주 법천에 그 우담 정시환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시환 선생 가면 뭐 그냥 여러분이 안동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영남 유학의 대표자이시고 회계 이 성리학의 가장 깊이 연구한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요즘 학계에서 이 평가가 점점 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책이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연구를 하지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학자이구나. 이 양반이 바로 그 다산 정의영 선생의 방조이시기도 한데 이 양반이 평소에 이 벼슬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으면 상소를 하는데 상소 내용을 자세히 뜯어 읽어봤더니 제가 뭐 어떤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해서 하기 전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숙종에게 요즘 말로 하면 세상에 내가 살다 당신 같은 변덕장애를 본 적이 없다. 당신이 임금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으면 스스로 물어봐. 그 사람 죽이기를 왜 그렇게 좋아하느냐. 500년 종사 이래로 당신처럼 대신들을 많이 죽은 사람 없어요. 노론 사대신 중에 남면에서 보면 그건 오히려 박수칠 일인데도 정의라든지 이 세상의 형편에 비춰본다면 이건 당신이 정말 웃기는 인간이다. 이런 식으로 직격탄을 던졌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거는 목숨을 걸어놓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한 생각이 어디서 나왔냐 보면 사실 그 고려나 조선 초기만 해도 이 우리나라가 매우 현실적인 나라였습니다. 이 여러분 소동파를 다 아십니다만 소동파가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고려였습니다. 어떻게 돼서 힘센 놈에게 살짝 갖다 붙고 의리가 없어. 의리가 북송이 자기들하고 얼마나 친하게 지냈고 어떻게 해줬는데 금나라가 세지면 금나라한테 붙어버리고 우리가 좀 세지면 우리한테 붙고 아주 문화관계를 끊어버리고 이놈들을 아주 이적 대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한 게 바로 소동파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우리나라가 주작이 들어오고부터 특히 퇴계라는 분이 나타나셔서 이 주작의 핵심이 뭔가를 알려주는 한 뒤부터 이 조선의 공기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근데 변한 거를 좀 쉽게 제가 좀 거칠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다 아시는 말입니다만 우리가 남이가 하는 말,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남이지 우리가 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크게 두 종류에 갈립니다. 근데 퇴계 선생은 공자의 핵심이 사상 핵심이라든지 주자 사상 핵심이 우리가 남이가 이게 맞다 이겁니다. 우리가 남이 아니라 이겁니다. 주자는 송대 학소를 총 집대성했다 그러는데 그 중에서 백로 장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정말 위대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 인호동포요. 사람들은 모두 다 서로 다르게 생겼고 남 이름이 서로 다르고 안 통하지만 알고 보면 나와 동포다. 동포라는 말이 2천만 동포 여러분 5천만 동포 여러분 그 말이 그때 동포라는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원래 동포는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자식만 동포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2천만 5천만 동포라는 그 의미가 거기서 장제의 말이 바뀌는데 모든 사람은 다 나의 동포이고 그리고 모든 만물은 나와 함께하는 것이다. 서로 돕고 서로 상호상사의 관계에 있는 것이지 배척하고 그게 대립하는 그게 아니다. 이런 말씀하셨고 이것이 유학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달리 압축해서 말하면 우리가 남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런데 퇴계 선생님이 보시기에 그 당시에 우리가 남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설이 많았어요. 그게 뭐냐면 우선 우리나라는 별로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일정한 영향이 있고 이 궁중 안에도 역시 궁중 안에도 기념하는 노자를 기념하는 사당이 있고 이랬습니다. 그러는데 노장 사상입니다. 노장 사상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남이다입니다.
노장 사상의 핵심은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가 장수하는 게 목적입니다. 내 편하고 장수하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사상이. 그러나 이것은 이 중국에서는 유행했습니다만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오랫동안 들어왔다가 유행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불교가 들어와서 어마어마하게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지금 여기도 불교 신자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저도 모친이 독실한 불교 신자에서 벌써 40년째 소식을 하고 고기를 안 잡수시고 해서 건강이 걱정되고 이런 상황입니다만은 그러나 불교를 자세히 생각해보면 어떤 그 불교의 문제점이 뭐냐면 왕이고 뭐고 나라고 다 싫고 내가 수도를 해서 내가 도를 통해서 내가 부처가 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을 좋게 말하면 인간 개인의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런 말이 되지만 그러나 나쁘게 말하면 매우 독선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거야 알고 보면. 그래서 퇴계 선생이 이 두 분야 양쪽에는 학자들이나 그게 관심 있는 학자들에서 엄중하게 욕을 하고 꾸짖음하시고 비판합니다. 뭐 성재원이라든지 뭐 혹은 뭐 그 당시에 도사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이 양반들 충청도 지역에 있던 양반들 도사들 그래서 퇴계 선생이 그게 크게 데미지가 됐는데 이 여러분 잘 아십니다만 내암 정인홍이라는 분이 퇴계 선생을 평소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여기 찾아와서 뭐 여름달 뭐 이러쿵저러쿵 스토리가 있는데 전부 허구입니다.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젊었을 때 스승이 물론 그 스승의 성재원이다 이런 사람들이 그 충청도에 있는 그 이 도사들이 친구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고론으로 갔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나 인품이 훌륭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퇴계선생이 그분들을 자꾸 욕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삐뚤어졌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분들은 왜 욕을 하느냐? 퇴계선생이 개인을 보고 욕한 게 아닙니다. 그 사상을 욕을 한 거예요. 그러나 노장 사상은 바로 결국은 뭐냐면 모든 거 다 귀찮고 내가 건강 장수하는 게 목표입니다. 불교는 바로 내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 자식도 뭐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성철 스님도 어머니가 그 여자를 데려가서 제발 씨나 좀 뿌려달라고 빌고 난리가 쳤습니다. 그래서 또 마음이 약해져서 불필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불필 스님을 계시죠. 그런 상황이에요. 부모고 형제고 뭐 자식도 필요 없는 겁니다. 좋게 말해서 뭐 그것을 깨우쳐 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종교로서의 또 역할을 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정말하게 보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유학은 그게 아닙니다. 유학은 그게 아니에요. 사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인의예지라는 거 이걸 만들어 놓고 거기다 신까지 붙여서 그걸 위해서 목숨도 바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개인 위주가 아니고 사회 위주의 공동체 위주의 그게 좀 잘못되면 지역 이기주의니 뭐 이런 이 지적 이기주의가 이런 쪽으로 빠질 수 있지만 그러나 어디 파편안에 개인의 행복과 개인의 이익 외에는 일체 나는 모르겠다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 세상은 개인 위주의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퇴계 선생을 제일 많이 험하게 욕을 한 분이 율곡 선생인데 제가 공격이 다른 곳에 가서 말하면 기떡이 맞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이 양반이 퇴계선생에 계실 때 젊었을 때 퇴계선생에 계실 때 오셔가지고 당신은 바로 도통의 계승자고 한국의 주자다 이런 시를 지어 바쳤어요. 이 퇴계선생이 너무 황당해서 그 당시에 그 요즘 말로 하면 그 전국에서 그 시험, 모든 시험이라는 시험 치면 1등의 수재가 찾아와서 선생님은 말이죠. 요술우탕 문무주공의 정통을 그대로 이은 분이고 바로 살아계신 주자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도 기가 막혀서 그런 시를 써주면 보통 화답을 하는데 안 했습니다. 그리고 떠날 때 너무 일조하지 말고 너무 좀 요즘 말하면 너무 까불고 설치면 안 돼. 조용히 진중하게 해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끝냈어요.
그런데 율곡 선생이 그렇게 했던 분인데 퇴계 선생이 살아계실 때는 학설을 다 이미 나왔고 다 아는데 한마디도 안 하다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뭐라고 하느냐면 아주 가장 험담스러운 말이 뭐냐면 금가루가 있는데 금가루를 사람이 입으로 먹으면 물로 장생도 할 수 있고 큰 약이 되는데 그거를 눈에 집어 넣어버리면 봉사가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퇴계 선생은 퇴계란 분은 이 주장의 핵심인 리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시는데 그걸 비교한다면 금가루를 눈에 뿌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바꿔 말하면 퇴계 선생은 당달봉사라는 얘기예요. 그런 심한 그 말씀. 그건 왜 그러냐. 또 다시 보면 제가 이 속물의 눈으로 성인을 얘기해서 안 되겠지만 퇴계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좀 실수하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69세에 돌아오시면서 이 왕이 어린 왕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저는 선생님을 꽉 믿고 이렇게 왕노릇 하고 있는데 선조가요. 선생님이 가시면 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정치적으로 학문적으로 양쪽에 선생님이 안겨서 될 사람 좀 확인이 좀 나 잘 모르겠으니까 좀 확인 좀 해주고 가십시오. 그때 퇴계 선생님께서 정치는 동고 이중경의 영상인데 잘하고 있어요. 그분에게 맡겼어요. 계속 맡기면 됩니다. 학문적으로는 놀랍게도 모든 사람이 당연히 율곡 선생을 얘기할 줄 알았는데 고봉기대성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사이가 엄청 나빴어요. 두 분이 천재끼리 서로 싫어합니다. 고봉현서가 좀 더 많죠. 그러니까 아마 율곡의 그 좌절감이라는 말도 못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아니 퇴계 선생이 어떻게 내가 그렇게 존경하고 당신을 도움에게 연결시키고 살아계신 주자라고까지 올려줬는데 나를 어떻게 추천 안 하고 전라도 광주의 촌놈 형편없는 놈은 저 자식 저걸 시킨다고 엄청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시자 말자 포문을 열기 시작해요. 근데 살아계실 때 포문을 열고 뭐 집질을 하고 묻고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았을 텐데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 퇴계 선생이 율곡도 좀 약간 좀 거리를 두고 한 게 뭐냐면 이익이라는 것이 결국 따지고 보면 리는 원칙이고 기는 응용이고 현상인데 아주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해버리면 리는 왕입니다. 그리고 기는 백성이에요. 그런데 둘 다 중요하긴 중요하죠. 그러나 사실은 뭐가 더 중요하냐 이렇게 문제가 됐을 때는 회계는 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리더가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리더는 어렸을 때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다른 학자들보다도 최고의 학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퇴계 선생이 자기 일생의 학문을 총 집결시켜서 10개의 그림을 그렸. 이게 바로 성학습도입니다. 이것만 열심히 보고 이걸 깨달으면 당신은 거의 성인이 되어서 요술 우탕처럼 가르칠 수 있다. 백성들을 교화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율곡은 그렇지 않았어요. 보니까 뭐 왕도 시원찮고 선조 뭐 원래 정통도 없는 게 운이 좋아가지고 명종이 갑자기 죽는 바람에 명종의 아들이 일찍 죽어버리고 뭐 대가 떨어지고 이러니까 이게 뭐 운 좋게 서자가 많이 돼가지고 컴플렉스도 많은 뭐 보니까 또 이기저기 별볼도 없는 놈이어서 왕도 별로 좋아해. 그럼 결국 뭐냐면 신하들 백성들의 힘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어쩌면 비슷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그래 되겠어요? 그래 된다면 문제는 뭐냐면 우리보다는 내가 더 중요한 분위기로 흘러갑니다. 그 당시에 이미 양명학이 들어와서 많이 전파가 됐습니다. 저희들 같은 조상을 모신 모제 김한국 선생 같은 분도 양명학에 매우 심취했고 여러분은 아십니다만은 퇴계 당시에는 모제는 돌아가셨고 놀랍게도 이 양명학에 대해서 가장 깊이 이해하고 가장 깊이 아는 사람이 제 선생이었어요. 제 선생이 10대 때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가 그때
저기 홍해도 쪽에 배설을 했을 때인데 거기 어떤 사람이 가서 책을 사오다가 혹시 이거 잘못 걸려가지고 먼저야 되지 않은가 싶어서 이 양명하게 양명 전습록 이런 걸 그 땀에 그 압록강에 묻어놓고 도망을 간 게 있어요. 그리고 고을님의 아들이니까 이걸 꺼내가지고 보니까 너무너무 말이 되고 좋아서 이걸 핵심 사항을 뺏겨가지고 맨날 소매에 넣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뒤에 이 형님의 그 인도에 의해서 예. 그러니까 태계선생님 뵙고는 아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이 시대의 시대 정신과는 맞지 않는 것이구나 알고는 버린 것이죠. 과감히 버린 것이죠. 그게 뭐냐면 태계선생님이 왜 그러면 양명학을 그렇게 배척하고 미워하고 막아 양명학 눌러느냐 하면 그 시대에는 아직도 개인의 권리, 개인의 자유 이런 것이 선양되고 할 때가 시기가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가 남이 되면 안 되는 시대야 이겁니다. 아마 우리가 남이다라는 이런 의식이 확대가 됐더라면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은 망했을 겁니다. 틀림없이 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가 남이 아니다. 우리가 남이가 하는 이 의식이 바로 주자의 생각의 핵심이고 퇴계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남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이 거의 파편화되어서 우리가 다 남이라고 주장하는 이 상황에서 경상도 특히 이 안동 지역은 이 유대의식이 정말 강하지 않습니까? 그 족당뿐만 아니라 동향이라는 데 정말 강합니다. 이것이 결국은 뭐냐면 선생의 퇴계 선생의 그 전통이 내려온 것이고 그리고 여기 또 이 마을로 말씀드리면 여기 저도 거기 속합니다만은 원래 이 의성 객관하시겠습니다. 김 씨는 원래는 아마 이 신라 고려 초 중엽까지는 의성에 살다가 배설을 해서 개성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성에서 여러 대 배설을 하다가 기록이 여러 역사책이 많이 나오죠. 그러다가 이 이성계 역성혁명할 때 그때 고려가 망해지는 걸 보고 이제 안동 입향시죠. 전서공연 분이 계시는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풍산에 오셨는데 아마 외정도가 아마 그 풍산 쪽에 그 대장을 가진 바로 그 김방경 선생 집안이죠. 그래서 그리 오셨다가 또 조금 뒤에는 또 이 안동 시내로 옮기셨다가 바로 여기 임하에 옷이 피가 계좌동자인데 그분의 이제 사유가 되셔서 조상이 오셨습니다. 그러다 그 손자가 바로 이 정기 선생이신데 이 양반이 워낙 참 속이 깊고 또 그 당시에 현실을 밟고 또 이 양반 알고 보면 을사사화 때 김여사화 때 이 처참하게 당했던 조광조 선생의 이 동조자이던 분에게 외가 쪽을 통해서 청송에 가서 글을 배웠기 때문에 그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부러지면 부러졌지 굽지는 마라 하는 것을 항상 자제들에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가온 삼아서 얘기해서 그래서 그 이른바 후세 칭송이 되는 천김쟁정이라는 말은 바로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 김효 명현의 그 조광조의 정신이 그대로 살아서 나온 겁니다. 타협하지 않고 정의를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르치 않고 목숨도 바치는 살을 앞세우기보다는 공을 앞세우고 이런 의식 이게 강하게 내려왔죠. 그러다가 이 오형제가 워낙 잘난 분들이 많으셔서 이 지역을 여러분 지금 보시는 집은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학봉 선생님께서 이 서장관으로 이 북경에 이 명나라의 사진을 가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 사행 가시기 조금 전에 가셨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이런저런 구경도 하다 보니까 어떤 집이 있는데 아주 그 모양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셨대요. 그래서 학봉 선생님께서 원래 여기 약봉 바로 정 선생의 맏아드님 약봉 선생님께서 물론 양자를 하셨습니다만 이 벼슬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요즘 공무원 오래 하면 좀 있지 않습니까? 경제력도 좀 되고
또 청기 선생님께서 또 이 경영 이 치산에 상당히 밝으셨어요. 여러 그 자제들을 키우고 집안을 크게 만들다 보니까 여러 곳에 그 개간도 하고 하셔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좀 괜찮았습니다. 그러한 물력을 바탕으로 해서 학봉 선생님께서 가져오신 설계를 가지고 지은 집이 바로 뒤에 있는 이 집입니다. 그러니까 그 오형 지분 가운데 학봉 선생님이 제일 오래 사셨죠. 그래서 학봉 선생님께서 직접 이것을 요즘 동리라 요즘 감리라 하고 감독을 하고 해서 지어서 정가로 삼은 집이 바로 이 집입니다. 네, 이 자리가 꼭 해당되는 자리는 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선시대에 아무도 학봉 선생의 그 일본 사회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이 현대에 들어서 이상한 당파심에 의해서 어떻게 했다는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다니 거의복을 했다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하시면 그것은 소신보고이고요. 그 이전에 북경에 갔다 온 황제를 만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안경을 어떻게 사오셔서 그게 조선 땅의 최초의 안경이 돼서 지금도 안경 역사에 그 학봉 선생님이 있었던 안경이 그대로 지금 제 1번 안경이죠. 그런데 이 양반이 중국에 가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규모가 그런 상황이네. 외놈들이 가서보니까 상황이 얘기가 안 되는데 이게 정신병자가 아니면 쳐들어오겠지.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신병자는 아닐 거다 이런 생각.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에 지금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 씨도 피도 한 방울 남아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 임진왜란을 참혹한 화를 당한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한 가지가 될 수 있었겠지만, 예, 급작스러운 대비를 하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좀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그거는 저 지금 미친놈이 아니면 망한 놈이 아니면 정신병자가 아니면 저렇게 할 리가 없을 것이고, 하면 또 결과가 뻔하다는 것인데, 저 바보가 아니면 그렇게 하겠느냐는 어떤 인간에 대한 어떤 신뢰, 믿음, 이런 것이 작용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달리 말하면 소신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오늘 이 얘기의 주인공이신 표원 선생님은 바로 이 학봉 선생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분 가운데 한 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옆으로 얘기 나오면 저는 어릴 때 이 표원 선생을 굉장히 오해를 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왜 싫어했냐면 이 어른이 자식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15남매를 낳았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했습니다. 할매가 혼자 낳았으면 이거 할매 이거 큰일 났겠다 싶어서 확인해보니 또 말하면 2배가 됐는데 15남매를 낳았는데 우리 선친께서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워낙 그 몇 대가 양자를 하고 몇 대가 외롭게 내놓으시다 보니까 우리 조부께서 이 유언 삼아서 그 자식을 많이 낳으라고 유언을 하죠. 우리 아버지가 워낙 또 효자여서 우리 모친께 내가 더 욕심을 부리지 않고 표원 선생님만큼만 할 테니까 그거 양해해달라고 15명을 낳아야 되는데 그리고 어머니가 한숨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절로 도망을 가려고 하셨어요. 그 진물사가 도망가려면 어디가 절인지 몰라요. 그리고 길을 몰라서 못 가시고 계셨다. 그래서 그 얘기를 늘 하셔가지고 그 표원 선생 때문에 우리 큰일 날 뻔했구나. 우리가 지금 8년 됐는데 거기다가 그 대에서 더 나왔으면 그 어떻게 됐을까 그 생각이 들라고. 그리고 또 중국에 가서 보니까 이 표원 선생이 송장처자인데 중국 역사를 공부해보니까 세상에 이런 형편없는 임금이 없어요. 이 망할 징조가 들어서 이 세상에 이 송장보다 더 형편없는 임금이 없어요. 정말 바보 임금이에요. 그 당시에 임진왜란 때 서해선생이나 이순신이 없으면 나라가 망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 당시에 원숭환이라고 여러분 잘 기억이 안 나겠습니다만 중국 사람들 다 원숭환이라는 분, 웬충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당시에 가장 국가적으로 문제이던 이 청다 여진족을 황제에 가서 5년 안에 해결한다고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해결 안 되던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나라가 망할 지경인데 이 양반이 가서 내가 나에게 병권을 맡겨주시면 5년 안에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가능성이 있어. 굉장히 이 양반이 워낙 뛰어난 이 문제 모략을 가진 분이어서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삼전도에 와서 우리 인조대왕을 3번 엎드리게 하고 9번 머리를 땅에 찍게 만든 홍타시가 밀리다가 꾀를 써서 아주 모략에 빠졌어요. 시간에 줄이겠습니다만 아주 괴이한 꾀를 써서 그 어리석은 황제가 그 말을 듣고 원숭아를 능지처참에 처했습니다. 기가 막힌 게요. 이 원숭아를 묶어놓고 능지처참하는 능지처참이 뭐냐면 살을 하나하나 떼가지고요 경매에 붙입니다. 사람이 멀티 살아있는 사람을 묶어놓고 살을 떼서 경매에 붙여요. 그러면 경매에 그 돈 북경의 부자들이 돈 사가지고 그걸 마시고 꼬랑지를 마시고 웃고 떠들고 이럽니다. 사람을 세워놓고 죽을 때까지 사흘 이상 걸립니다. 그런 처참한 그 일을 저지르고 결국은 상황이 급변해서 결국은 그 명나라가 청나라에 망하기 아니 다 아시죠? 농민군대 이자성의 농민군대에 망했습니다. 농민군대가 북경을 포위하고 이제 쪼아오니까 자기 바누라를 자기가 직접 찔러 죽이고 공주들도 죽이고 왕자들에게는 면복을 해서 너 썸 바꿔가지고 살려면 살고 죽으면 죽으라 쫓아보내고 자기가 그 뒤에 가서 자살을 했습니다. 형편없는 인간이에요. 다만 우리는 형편없는 인간이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른바 의리 요즘 의리란 말이 휘하되어서 웃기는 얘기가 됐습니다. 의리 이걸 위해서는 목숨도 바칠 수 있고 어떤 것도 참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요즘 역사학에서 이상한 소리가 많이 나와서 무슨 임진왜란때 우리나라에 명나라가 5만 군대를 보낸 거는 저를 위한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냐? 전쟁판에 그쪽 올까봐 겁이 나서 그런 것이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정말 본말을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서예 선생이 남긴 많은 근문적을 보거나 학봉 선생이 남긴 글을 보거나 왜 청병이 빨리 안 오느냐? 명나라 군대가 빨리 안 오느냐? 목이 빨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난중일기에도 여러 곳이 나오고 서예 선생, 학봉 선생 글에 보면 그대로 남아요. 그때 만약에 명나라 군대가 안 왔으면 여기는 이미 일본화 됐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약간의 달리 볼 수 있는 견이 있더라도 근본이 그게 뭐냐 이걸 절대로 잊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유학의 의리정신이고 그래서 이 어른은 하필이면 39살 때 이 병자호론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른은 그때부터는 이미 남이는 몰락했습니다. 뭐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또 거기다 또 이 학부뿐만 아니라 청계 선생의 그 쟁쟁한 쇠소리 나는 그런 가르침이 현실과 타협을 하고 뭐 적당히 어물 해가지고 벼슬 오고 이거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아예 포기를 하고 이 표라는 것은 사실 알고 보면 호자와 마찬가지인데 약간의 어떤 도교적인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알고 보니 다 헛건데 그래서 시에 보십시오. 노거 우지 만사 늙어서 보니까 알고 보니 다 헛건데 내가 괜히 이런 데 신경 쓰였구나. 또 이건 결국 뭐냐면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절망감의 표현이라고 봐야 되겠죠. 절망감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능력이 주어지면 천하를 내가 다 구하겠다는 그런 웅지를 가지고 계셨고 그런 기회가 주지 않으면 독선 귀신 내 몸을 잘 닦아서 다른 사람들 다른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 가족 혹은 이 지역사회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서 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나라가 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몸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본 정신을 길러주자 이 생각을 깊이 하셔서 결국 병자 올 때도 여론도 의병에 참여해서 가시다가 거의 다 가서 남한산성이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는 할 수 없이 돌아오셨죠. 그러니까 그러한 이런
우리가 남이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남이가라는 이 정신을 정말 굳게 가지고 지키시고 했던 이 표원 선생을 위한 모험을 가지시고 이 사실 뭐 알지도 못하는 영털이 연사를 불러내 가지고 이 이상한 잡소리나 듣고 했습니다만은 너무 이 참 귀한 시간을 뺏어서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지 않으나 이거 뭐 시간도 그렇고 또 여러분께 드린 이 유인물의 그 핵심 사항을 다 드렸기 때문에 시간이 있으면 먼저 읽어봐 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 설명하는 동안에 무슨 실수가 있다거나 하면 원래 그런 인간이니까 하고 원래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뭐 169km를 달려오셨다니까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짐작하시는데요. 또 그렇게 무사히 달려오신 거 축하드리고요. 오늘 주제를 아주 폭넓게 풀어가셨는데 너무나 재밌게 명료하게 해주셨어요. 오늘 종일 들어도 좋을 것 같지만 또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는데요. 정말 명강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의성 김문에서 가장 미남 교수님을 모시고 당부 말씀을 듣겠습니다. 미남은 김원종 교수가 미남이기 때문에 제가 2등 하겠습니다. 이게 미남도 아닌 밑자가 있고 아름다울 밑자가 있습니다. 이건 참 어려워지는데. 오늘 이게 날씨가 화창한 것은 참 좋은데 좀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뜨거우라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어쩐지 뜨거운데 이렇게 오래 앉아 계시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광고를 한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과드릴 것이 이번에 안내문이 나갔는데 장소가 의성임시종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치면 의성임시종택이 6곳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혼란을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여기가 안동 의성임시종택 또는 의성임시청계종택 이렇게 쳐야 되는데 그냥 안내를 저희들이 잘못해서 의성임시종택 했던 것은 사과드립니다. 지금 김원종 교수님께 질문하시고 싶은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잠깐만 좀 더 기다리십시오. 김원종 교수님이 식사하는 장소를 좀 뒤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어딜지 모르겠는데 대충 이어이 될 겁니다. 거기서 김원종 교수 앞에 가서 밥을 잡수면서 물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식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보시다시피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식사하는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귀빈들께서는 우리 사랑대청으로 올라가 주십시오. 귀빈들께서는 사랑대청으로 올라가시고 다 귀빈입니다. 다 귀빈인데 어쨌든 저희가 스스로 내가 귀빈이구나 하시는 분은 여기 올라가시고 네, 점심 안내 해드렸는데 먼저 촬영을 하고 점심 안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공식적인 행사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3회 안동 처사의 삶 현장을 찾아가는 학술 발표회 표원 김시영 선생의 생애와 그 시대를 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함께해 주신 내빈 여러분 나오셔서 기념 촬영하시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